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믿을만한 스위스 회사가 내놓은 비교적 저렴한 파일럿 시계, 비교적 저렴한 쿼츠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오늘 다룰 시계의 원전이 된 시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영국군이 사용하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인데요. 이 시계의 등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진 영국은 군대의 규모는 물론이고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그 노력의 아주 작은 일환으로 시중에서 활용 가능한 비교적 저렴한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새로운 파일럿 시계가 70년대 초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소개해드릴 비대칭 크로노그래프라는 별명을 가진 시계입니다. Asymmetrical Chronograph 혹은 비대칭 크로노그래프라는 별명이 나오게 된 이유는 독특한 케이스 형태 때문입니다. 이 시계는 케이스의 왼쪽보다 용두와 푸셔들이 위치한 오른쪽이 더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두툼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용두와 푸셔들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가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케이스가 완벽한 좌우 대칭이 아니어서 비대칭 크로노그래프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시계의 엔진으로는 벨주 7733 수동 무브먼트가 활용이 됐습니다. 두 개의 푸셔와 두 개의 서브 다이얼을 활용할 수 있고 최대 30분까지 경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였습니다. 시간당 18,000회 진동하는 요즘 기준으로는 좀 낮은 진동수를 가진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고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단순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에도 퍼포먼스가 괜찮았기 때문에 군용 크로노그래프뿐만 아니라 민간을 위한 보급형 크로노그래프들에 많이 사용되던 무브먼트입니다. 영국군의 이 비대칭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공급한 곳은 해밀턴, CWC, 뉴마크, 그리고 프리시스타 이렇게 4개의 회사입니다. 회사를 막론하고 영국 국방부의 DEF-STAN 66-4 스펙을 충실히 따라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제조사만 다를 뿐 사실상 다 같은 시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빈티지 시장에서는 뉴마크와 프리시스타 버전이 조금 더 희소하기 때문에 해밀턴과 CWC 버전보다 살짝 더 비싸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원조 회사들 가운데 하나인 해밀턴이 이 70년대 비대칭 크로노그래프를 나름대로 재해석해내놓은 카키 에비에이션 파이오니어 쿼츠 크로노그래프 모델입니다. 이름이 길죠? 2012년에 나온 모델이니까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미국의 시계 쇼핑몰 애쉬포드 측에서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발급한 쿠폰을 적용하면 가격은 245불입니다. 한국에서 구매를 하신다면은 한국 세관에 내게 될 관부가세인 18.8%를 정가에 더한 다음에 한화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총 예상 지불 비용은 30만원대 중반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하는 사실은 애쉬포드는 해밀턴의 공식 판매자가 아니라 거대한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시계 아울렛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시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이나 환불, AS를 받는 과정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외 직구에 따를 수 있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은 고객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물건값을 깎는데 이미 반영해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싼 대신에 나중에 고객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좀 부실합니다. 70년대 영국군의 비대칭 크로노그래프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했지만은 제가 보여드릴 모델은 선버스트가 들어가 있는 샴페인 다이얼에 검은색 글씨와 빈티지 베이지색 야광 도료를 사용했습니다. 서브 다이얼의 위치도 3시, 9시가 아니라 6시, 10시로 변경이 됐고요. 날짜창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토줄이나 가죽줄 대신에 오이스터 스타일의 메탈 줄이 매칭이 된 것도 원조와 다른 부분입니다. 수동 기계식 무브먼트 대신에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한 것도 큰 차이점이겠죠. 하지만 인덱스와 프린트의 폰트라든가 비대칭 케이스는 원조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대 중반의 가격에 역사적인 군용 파일럿 시계의 느낌과 감성을 충분히 즐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직경은 41mm이지만은 케이스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두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길이는 거기서 1mm에서 2mm 정도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러그 끝에서 러그 끝까지 길이는 48.5mm로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모델 치고는 인상적이게도 10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께는 살짝 두툼한 시계유리를 포함해서 12.5mm 정도로 선방을 했습니다. 무게는 메탈줄 때문에 조금 묵직합니다. 제 17.8cm 손목 둘레에 맞게 줄 길이를 조정하고 메탈줄을 포함해 무게를 쟀을 때 152.4g이 나옵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2mm입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메탈줄의 경우 너비가 22mm로 시작해서 20mm로 좁아졌다가 클래스프 부분이 23mm로 커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5.2cm 둘레의 노생활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이 시계는 위아래 길이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손목이 가는 분들 손목 위에 올려봐도 많이 넘치는 느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엔드링크의 가운데 부분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위아래가 더 컴팩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오른쪽을 두툼하게 만든 비대칭 케이스의 특징상 좌우가 넓어 보이는 면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젤도 얇기 때문에 수치상의 사이즈에 비해서 다이얼은 좀 커 보입니다. 그래도 위아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큰 다이얼 시계를 좋아하신다면 손목이 가는 분들도 충분히 시도는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손목 사이즈가 커지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좌우가 넓어서 좀 더 손목 사이즈가 많이 큰 분들한테도 어색한 느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께도 적당하고 무게감도 적당하게 잘 분산이 되어 있어서 착용감은 거추장스럽지 않고 편안합니다. 가격대가 저렴한 쿼츠 모델이라고 대충대충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를 케이스의 피니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멋지게 폴리시와 브러쉬가 교차하도록 피니시를 했습니다. 베젤 부분은 아주 반짝반짝하게 하이 폴리시를 해두었고요.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은 브러쉬로 피니시를 했습니다. 두툼한 케이스의 정면에는 직선의 고운 사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측면에는 수직 방향의 좀 더 거친 느낌의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용두나 쿠션은 다 폴리시를 해두어서 케이스의 브러쉬된 부분과 극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줄이 3조각으로 이루어진 오이스터 메탈 줄은 가장자리 2조각은 직선의 고운 브러쉬를 적용하고 가운데 조각은 베젤과 마찬가지로 하이 폴리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격대보다 훨씬 뛰어난 해밀턴다운 준수한 피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폴리시된 부분은 흠집이 나기 쉬우니까 좀 걱정이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3시 방향의 용두는 두툼한 케이스에 잘 묻혀 있어서 손목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지름이 7mm라서 잡기도 좋고요.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고 정면에는 해밀턴의 이니셜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제작비를 다소 아낀 흔적이 있는 부분은 이 더블돔형의 시계유리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해서 스크래치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는 좀 번쩍이는 선버스트 다이얼을 넣어뒀는데 유리에 무반사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빛이 어른거리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유리에서 까먹은 점수는 다이얼에서 만회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보기 힘든 해밀턴의 이 전매 특허 색상이죠. 샴페인색의 선버스트 다이얼은 빛에 멋지게 반응을 하면서 원조 비대칭 크로노그래프에도 없는 격조를 시계에 더해줍니다. 가장자리에는 검은색으로 챕터링을 둘렀고요. 시간 인덱스는 야광점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 다이얼의 위치와 겹치는 6시와 10시의 숫자만 생략을 했고 12시에는 야광점을 따로 두지 않고 야광이 적용된 커다란 아라비아 숫자 12를 사용했습니다. 검은색의 시분침은 주사기 모양이고 크로노그래프의 대바늘은 롤리팝 카운터 밸런스와 삼각형의 야광 팁을 갖고 있습니다. 야광 도료의 색상을 베이지색을 사용해서 약간 낡은 느낌으로 연출을 했네요. 두 개의 서브 다이얼은 메인 다이얼보다 더 깊이 위치시킨 다음에 촘촘하게 원형의 패턴을 새겨놨습니다. 서브 다이얼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해밀턴의 회사명 프린트는 12시에서 밀려나서 2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둘러진 날짜창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있죠. 현재 시각의 초단위는 가운데에 있는 대바늘이 아니라 6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시 방향의 푸셔를 누르면은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작동하게 되면서 가운데 있는 메인 초침이 초단위 경과 시간을 표시합니다. 10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분단위 경과 시간을 30분까지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 방향의 푸셔를 한 번 더 누르면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스톱이 되고 4시 방향의 푸셔를 눌러서 리셋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가 동작 중일 때 4시 방향의 푸셔를 사용하면은 스플릿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시 푸셔를 눌렀을 때 초침은 잠시 멈추지만은 시계는 계속해서 경과 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 방향 푸셔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초침이 한 번에 미끄러지면서 경과한 시간만큼 이동합니다. 이건 달리기에서 여러 주자들의 랩타임을 측정할 때 상당히 편리하겠죠? 다이얼의 만듦새나 실용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만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모든 인덱스와 서브 다이얼들이 보기 좋게 큼직큼직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 점은 좋은데 6시, 10시 방향에 있는 비대칭 서브 다이얼은 사실 그렇게 보기 좋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원래 서브 다이얼이 3개가 들어가는 쿼츠 무브먼트를 갖고 와서 2시 방향 서브 다이얼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3개의 서브 다이얼을 다 쓰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 시계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 시계도 야광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슈퍼루미노바 울드라듐 색상의 도료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인덱스에 적용된 야광은 재빨리 사라지는 편이고요. 그나마 시분침에 적용된 야광이 조금 더 오래가는 편입니다. 야광을 기대하신다면 스위스 시계들은 여러분들을 만족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해밀턴뿐만 아니라 모든 스위스 브랜드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시계의 엔진으로는 에타의 G10-211 쿼츠 무브먼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서브 다이얼이 3개가 들어가는 무브먼트고 배터리 수명은 3년 정도입니다. 인공 보석이 4개 들어가는 무브먼트이지만은 정비가 가능한 무브먼트는 아니어서 고장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무브먼트를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티소의 퀵스터나 PRC200 같은 시계에도 들어가는 무브먼트인데 스와치 그룹의 엔트리 브랜드의 쿼츠 크로노그래프 모델에는 거의 다 이 무브먼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오차 같은 정확도 관련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쿼츠 무브먼트니까 정확도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mm 지름의 큼직한 용두는 제법 사용감이 좋습니다. 용두를 반쯤 뽑은 상태에서 날짜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날짜창의 클릭감은 선명합니다. 2시와 4시 방향의 푸셔를 이용해서 크로노그래프 침의 정렬을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도착한 시계가 초침이나 크로노그래프의 침이 혹시라도 틀어져 있다면 고장이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 2시 방향과 4시 방향의 푸셔를 잘 활용하셔서 다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용두를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는 초침이 멈추고요. 분침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허술하지 않게 분침이 잘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다 맞췄을 때는 꼭 용두를 밀어 넣어줘야겠고요.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은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된 솔리드 케이스백을 보실 수 있는데 깨끗하게 폴리시된 바탕 위에 스펙 같은 걸 듬성듬성 새겨놨습니다. 폴리시가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가 좀 잘 나는 편입니다. 착용감을 해치지 않고 불리하게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기능상으로 좋은 건데 별로 볼 건 없습니다. 오이스터 메탈 줄은 꽤 쓸만합니다. 케이스와 유격이 없이 잘 결합되어 있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하고 있고 가운데 조각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위아래 길이를 컴팩트하게 만든 배려도 좋습니다. 손목이 가는 분들은 이런 거에 높이 평가를 하겠죠. 각 링크의 연결부가 꽤 유연해서 손목에 감기는 느낌이 좋아서 착용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만든 해밀턴 로고가 새겨진 클래스프에는 푸시 버튼이 있어서 쉽게 풀고 닫을 수 있고요. 클래스프에는 미세 조정 구멍이 4개가 있어서 내 손목에 딱 맞게 길이 조정을 섬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줄 길이 조정을 보시면 마디마디 이렇게 줄일 때 나사가 아니라 푸시핀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주 고급스럽진 않아도 실용적이고 착용감이 좋은 브레이슬릿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평입니다. 해밀턴 카키 에비에이션 파이오니어 쿼츠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저렴한 가격에 역사적인 1970년대의 영국군 크로노그래프를 원조 회사의 솜씨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계입니다. 물론
서브 다이얼의 위치라던가 부실한 야광 같은 건 좀 아쉬운 점이지만은 글라이신 정도를 제외하면 해밀턴처럼 이렇게 가격 대비 뛰어난 마감과 역사적인 디자인을 갖춘 시계를 제공하는 스위스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해밀턴의 시계를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